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난리가 났으며 대한민국 망하길 바라는 민주당, 북한, 남북, 이국, 임종석에게 지시.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먹거리였던 원전을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원전 망친 주범이 문재인과 민주당, 공산당 위원들 아닙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일당들이 대한민국의 원전을 어떻게 망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요. 또한 지금 임종석이가 계속해서 급 이슈를 타고 있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간베스트 유저가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민주당, 드드드. 그리고 이제 사설을 캡처를 해 놓았죠. 탈원전 야당들 이젠 원전 수출 회방. 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체코 방문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를 제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위원들 지금 하는 짓 보십시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을 재검토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저는 이젠 대놓고 대한민국 뭐 대라고 사보타주하는 거 보소. 그리고 그 밑에는 삼청교육대와 관련된 영상을 딱 올려놨죠. 저 공산당, 민주당 저런 자들에게는 이런 삼청교육대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500배 이상을 받았고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지금 더불어공산당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아니, 원전을 망친 주범이 문재인과 민주당 일당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저렇게. 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조선일보 사설이지요. 사설, 탈원전, 야당들 이젠 원전 수출 회방. 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4조 원 잭팟이라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아무 근거가 없는 가짜 주장.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은 1000메가와트급 최대 내기를 짓는 24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09년 UAE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쾌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20조 원보다 크고 유럽 시장 강자인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체코는 중동 사막에서도 한치 오차나 지원 없이 원전을 건설 운영한 우리 기술, 시공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체코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의해 추가 원전 사업과 유럽 시장
공동 진출도 희망했습니다. 덤핑 수출이란 주장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프랑스보다 낮은 건설비를 제시했지만 이는 우리 원전 건설 단가 킬로와트당 3,571달러가 프랑스 7,931달러의 45%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곳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또 건설비 못지않게 비중이 큰 유지 운영에서도 우리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전 사업의 세계. 앞으로 체코에서 원전 사업을 추가로 따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덤핑이라는 것은 원전 산업에 대한 무지일 뿐입니다. 이번에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요구로 종래 해소될 것입니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로 미국 정부와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이를 대미 외교 마찰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자체가 엉터리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사고를 다룬 공상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했고 비전문가들을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였습니다. 탈원전 선언문조차 기본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였습니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경제성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전 수출 쾌거를 회방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 전쟁 이후 러시아 원전에 대한 제재와 중국 업체 배제 기류로 우리 원전 경쟁력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지금 뭐 수백 개의 댓글 달렸는데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민주당의 체질. 이것들은 대한민국이 망하기만 기다리는 듯하다. 망해서 니들 수령님 기쁘게 하고 싶은 거니? 더불 개판당. 아유 난리 블루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너희들이 국회의원이냐 이것들아. 뭐 수천 개의 댓글이 대부분 다 민주당을 박살내는 댓글들입니다. 자, 북한, 남북, 이국, 임종석 입 빌려 남한 제도권 상륙 지시 내려. 예상됐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김정은의 남북 이국에 동조하면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은 지난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대놓고 김정은의 남북 이국을 추종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규정한 헌법 3조를 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통일부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은 80년대 전대협 의장을 지낸 친북 주사파 골수, 친북 좌파 진영의 빅 스피커가 김정은의 남북 이국에 동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대남 사업 전례로 보면 북한 당국이 임종석의 입을 통해 남한의 남북 이국론이 퍼져
나가게 만드는 전술로 파악됩니다. 임종석의 발언이 나가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변천사를 회고해 볼 때 지금 시점에 통일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도 이미 지난 5월 남북 이국론에 동조한 바 있습니다. 친북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의 방향 전환에 따라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이름과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이들의 강령에 통일은 빠지고 평화, 자주, 반제국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를 비롯해 좌파, 언론, 시민단체 등 남한 내의 좌파 진영에서 김정은의 남북 이국론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한마디 했으면 알아서 행동해야지 뭐하고 있나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종석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임종석의 이번 발언은 남한 내에서 자주연합, 자주, 통일, 평화연대 등 일부 친북 단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남북 이국론을 각종 친북 좌파, 시민단체, 언론 매체, 국회로 확산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임종석의 이번 발언이 남북 이국론을 남한 제도권으로 상륙시키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향후 한국진보연대와 산하 대학생 조직인 대진연 등을 비롯한 수많은 친북 시민단체들의 남북 이국 주장이 뒤를 잇고 이를 좌파 언론들이 보도하며 이 같은 보도를 근거로 야당 위원들이 상임위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전파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김정은의 남북 이국론은 통일 반대 선언이며 이는 곧 남북한 단절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존의 대남 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김정은의 남북 이국론은 한류 등 사상, 문화,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세습 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대남 사업을 통해 남한 내부를 둘러 갈라놓는 전략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일성은 생전에 남조선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이고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남조선 사회를 둘러 가르고 미국과 남조선을 가르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의 이 교시를 북한 당국이 포기했다는 어떤 증거도 아직 발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자유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차라리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립해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남북 협력과 안보 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섣부른 주장이 있습니다. 서독은 통일할 때까지 서독 사회 내부에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동서독도 유엔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였지만 서독의 변함없는 연방 헌법 원칙이 끝내 통일을 성사시킨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이국론은 반헌법, 반통일 선언임에 분명합니다. 나아가 반인권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남북 이국을 받아들이면 생존을 위해 지역 같은 수령 독재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 저 탈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외국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